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빛나는 사람들 있죠? 그 빛의 정체가 뭘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참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 있는 모습이 매력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만의 무너지지 않는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핸드폰 비행기 모드 30분, 자신을 다독이는 문장 리스트, 혼자만 아는 공원 벤치 지정석, 고독을 즐기는 카페나 서점 등 선택지도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런 루틴들이 사람을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방법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한복의 김효진입니다. 오늘은 혼자라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잊히고 어떤 사람은 유독 깊은 잔상으로 남죠. 저는 늘 그 차이가 무엇일까 궁금했어요. 제가 내린 답이 있다면 혼자 머무는 시간의 밀도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는 이상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말의 온도, 태도의 맥락,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자꾸 보게 됩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옆모습,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담담한 표정,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신을 다독이는 방식, 이런 디테일이 쌓여서 그 사람만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원래 강한 걸까? 아니면 혼자 있는 법을 배운 걸까? 오늘은 그 답을 조금 더 분명하게 찾아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혼자에 약해졌는지부터 볼게요. 저녁 식사 후 SNS 모임 사진들을 보다가 나만 이렇게 틀어박혀 있나 하고 불안해진 적 있으신가요? 혹은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던 날은요? 사실 불쑥 찾아오는 불안감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과 비교가 마음을 계속 흔들기 때문이에요. 비교가 반복될수록 나도 모르게 타인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엔 의존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나이가 들수록 기꺼이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사회적 고립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심리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른 감정이거든요. 버클리 대학의 한 기사에서도 타인에 의해 강제된 외로움과 스스로 선택한 고독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한 고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제 경우 코로나 시기에 강제 격리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작용으로 관계에 집착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제가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기 시작했고요. 신기한 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주도적으로 선택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온전하게 즐길 힘이 생긴 거죠. 요즘 외로움, 고독, 홀로서기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거 정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촘촘하게 연결된 관계 속,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서 그렇거든요. 이 우울감에서 회복되려면 혼자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용기 있게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할 때 머릿속엔 이런 말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나만 소외된 것 같아. 뒤처진 느낌이야. 그런데 관계의 끈을 잠시 내려놓아야 인정받기 위해 쓰지 않는 내 내면과 대화할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머물지 못하는 데서 온다. 팡세를 쓴 천재 수학자 파스칼의 말 기억하세요. 수백 년 전에도 인간의 걱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째, 소유와 집착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나 지위, 가족까지도 내 것처럼 붙잡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붙잡을수록 불안은 더 커질 뿐이에요. 혼자는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정리해보는 기술입니다. 셋째, SNS가 만드는 비교 지옥에서 잠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SNS 속 수많은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하게 돼요. 많은 경우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죠. 무한 경쟁으로 상처받은 자존감은 그 경쟁에서 의도적으로 내려오는 순간 조금씩 올라옵니다. 소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만의 경쟁력을 되찾는 길이에요. 넷째,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반응에 내 멘탈이 매달려 있으면 삶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의존을 끊고 내 중심을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쌓이면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선악의 저편에서 니체는 좋은 고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고독은 벌이 아니라 이 마음 근력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다섯째,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 평온한 루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거창한 인맥보다 사소한 루틴을 지키더라고요. 차 한 잔, 짧은 산책, 한 페이지 독서. 이 작은 약속들이 오늘도 내가 나를 돌봤다는 안도감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만들어줘요. 자,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매력적으로 바꾸는 루틴들로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거창한 거 말고 우리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몇 가지 활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내 입꼬리를 올리는 따뜻한 문장들 5개 수집. 두 번째,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비행기 모드로 30분. 세 번째, 독서 30분 또는 산책 30분 꼭 한번 시도해보기. 사실 혼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소중한 나 자신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언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작은 루틴 하나라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비행기 모드 30분도 좋고 여러분만의 방식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선택한 고독을 시작하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한달 한복의 김효진입니다.